은주야, 좀 도와줄래? 요즘 누가 김장해요? 그냥 사 먹으시죠. 모름지기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부사장이었던 아빠 돈으로 평생 살았으면서 무슨 마음이에요? 엄마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한 은주는 홧김에 옆에 있던 김치 대야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런 냄새 나는 김치 누가 먹는다고? 순간 붉은 김치 국물이 공중으로 튀어올라 정희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딸이 던진 건 단지 김치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한 가정의 평화가 무너졌죠. 그리고 며칠 뒤 신문 일면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과연 그 기사 속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본 사연을 모두 들으신 후 재미있다면 숫자 1, 재미없다면 숫자 1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욱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집 마당에는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68살의 윤정이는 새벽부터 배추를 꺼내 절이고 있었습니다. 큰 대야에 배추를 담그고 소금을 뿌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다루는 손끝에는 세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배추를 뒤집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무더기로 쌓인 배추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양념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파. 정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양을 가늠했습니다. 올해는 100포기쯤 담글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딱 좋았습니다. 정희는 대야 옆에 앉아 배추를 뒤집었습니다. 아직 덜 절여진 배추는 뻣뻣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질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려 소금물이 골고루 스며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줄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적당히 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담 너머로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희 씨, 올해도 김장하시네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해마다 하던 건데. 아주머니는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은주가 내려온다지.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대요. 남편이랑 같이 온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피부치는 피부치야. 김장만큼은 같이 해야지.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 은주는 39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후 은주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엔 김장철이면 먼저 전화해서 언제 하냐고 물었는데 요즘엔 그런 전화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은주가 내려왔을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김장해요? 그냥 사 먹죠. 그 가벼운 말들이 마음의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배추를 뒤집었습니다. 아직 이른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오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다르기를, 은주가 예전처럼 함께 김장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추가 제법 절여졌습니다. 정희는 배추를 하나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줄기 부분을 살짝 구부리니 부드럽게 휘었습니다. 잘 절여졌습니다. 정희는 배추를 물에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여러 번 헹고 소금기를 뺐습니다. 그리고 채반에 올려 물기를 뺐습니다. 배추를 헹구는 동안 정희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은주가 어렸을 때는 이 일을 함께 했었습니다.
어린 은주는 작은 손으로 배추를 헹구며 깔깔 웃곤 했습니다.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이제 양념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정희는 커다란 양푼에 고춧가루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찹쌀풀을 넣고 섞었습니다. 붉은색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그 위에 다진 마늘, 생강, 젓갈을 넣었습니다. 정희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골고루 섞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치대듯 섞었습니다. 양념이 잘 섞이자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념 맛이 김치 맛을 좌우했습니다. 정희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짭짤하면서도 적당히 매콤했습니다. 무와 갓을 썰어 양념에 버무렸습니다. 붉은 양념이 하얀 무와 푸른 갓을 감쌌습니다. 정희는 한 젓가락 집어 맛을 봤습니다. 짭짤하고 알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정희는 배추를 한 포기 들어 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고 겉잎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마당에 앉아 김장을 계속했습니다. 붉은 석양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김장을 이어갔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절반쯤 김장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허리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정희는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은주가 오면 같이 마저 해야지. 정희는 마당을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몇 시쯤 올 거니?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오후 2시쯤요.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김장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항아리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정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은주가 오면 무슨 말을 할까? 또 김장은 귀찮다고 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은주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옛날처럼 정겹게 김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한 몸이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당의 항아리들은 고요히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하루를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희는 어린 은주와 함께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웃으며 배추를 헹구고 있었고 정희는 그런 은주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남편 박태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39살이었고 태준은 41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차를 몰고 2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은주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태주는 양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고 태주는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골길로 접어들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은주는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엄마 왔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마당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털며 나왔습니다. 손에는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 왔구나. 어서 들어와. 은주는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또 김장하고 계시네. 진짜 대단하다. 은주의 말투는 밝았지만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그걸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늘 하던 일이지. 태주는 과일 상자를 내려놓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고맙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태주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여전히 깨끗하시네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에 차를 따르고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태주는 정희를 도와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차 한 잔해. 은주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는 은주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엔 집에 오면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정희는 차를 마시며 은주를 지켜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가 상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주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사실 나 요즘 주식 투자 좀 했는데. 정희는 국을 떠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주식? 너 그런 거 한다고 했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줘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손해를 봤어요. 정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잘 모르고 시작하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얼마나?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8천만 원이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8천만 원. 정희는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8천만 원은 몇 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은주야, 그건 어렵겠다.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왜요?
엄마는 부사장까지 지낸 아빠 월급으로 평생 편하게 사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준도 깜짝 놀라 은주를 제지했습니다. 은주야, 그건 말이 좀. 하지만 은주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딸이 이렇게 급한데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턱선은 굳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습니다. 윤정희의 표정은 굳었고 식탁 위 공기가 서서히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마저 해. 난 방에 들어가 있을게.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은주는 멍하니 엄마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어머님께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 은주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이잖아요.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저 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마음속엔 조용한 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평생 편하게 살았다는 말, 아빠 월급으로 살았다는 말.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남편도 딸도 모르는 그 비밀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은 김장 준비로 부산했습니다. 윤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배추를 꺼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어젯밤 은주와의 대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일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추는 이미 절여져 있었고 양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김장을 이어갔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잡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하얀 배추를 감쌌고 정희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배추가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침 8시쯤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주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서 정희가 혼자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준도 따라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김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먹었어. 너희도 부엌에 국이랑 밥 있으니까 먹어. 은주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양념 대야도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팔짱을 낀 채 멀찍이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은주야, 좀 도와줄래?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이런 거 직접 해요. 그냥 사 먹으면 되죠. 정희는 손을 멈추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먹는 김치는 입으로는 괜찮지만 마음으로는 싱겁단다.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고집 좀 버리세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요. 정희는 손에 양념을 묻힌 채 멈춰섰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집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너한텐 이게 고집으로 보여? 은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체면이죠. 평생 아빠 돈으로 살면서. 그 순간 정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주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쌓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덕분에 편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딸 하나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만하자, 은주야.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요? 진실인데. 은주는 홧김에 옆에 있던 김치가 들어있던 대야를 발로 밀쳤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냄새나는 김치 누가 먹어요? 순간 붉은 김치 국물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윤정희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붉은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에도 튀었고 머리카락에도 묻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입을 막았습니다. 태주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대로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붉은 국물이 뺨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윤정희는 천천히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뺨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됐어. 김치 국물은 닦이면 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잠시 멈추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던진 그 말은 평생 안 지워질 거야. 은주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제가.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가거라. 태준이 급히 수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울먹였습니다. 태준이 수건을 들고 나와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붉은 국물이 수건에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은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수건을 내려놓고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정희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은주와 태준만 남았습니다. 태준은 은주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주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은주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화가 나서 그냥.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께 가서 제대로 사과해야 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엎질러진 김치 국물이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얼룩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정희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에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고 옷도 젖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물로 얼굴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국물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68년을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서류철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회사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 칸에는 윤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직접 쓴 서명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세웠던 날,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날,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정희는 서류철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재무제표, 계약서, 회의록, 모든 서류에 정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남편 서태중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림자처럼 뒤에 숨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그게 당시엔 당연했습니다. 여자가 앞에 나서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철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겠지. 은주는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붉은 얼룩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어머님께 가서 사과해야 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김치 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밀친 대야를 바라봤습니다. 대야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김치와 양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수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마당 한쪽에 서서 얼굴에 김치 국물을 손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수건을 내밀자 윤정이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나도 닦는다고 지워질 일도 아니니까. 짧은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식어버렸습니다.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고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수건을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너까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 잘못이 아니니까.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은주를 잘 타일렀어야 했는데.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하자. 정희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와 태주는 마당에 남았습니다. 은주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주는 은주의 어깨를 잡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은 어둠에 잠겼고 붉은 얼룩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주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정희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정희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아입은 옷은 깨끗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방 안으로 들어가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런 짓을 하다니. 정희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주야, 내가 한 일이 뭔지 알아?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던진 김치 국물은 닦였어. 하지만 내가 한 말은 절대 안 닦여. 은주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가 났다고 그런 짓을 해도 돼? 내 엄마한테?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나 좀 혼자 있고 싶다. 은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나가. 은주는 할 수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은주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찬국 한 그릇이 식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아침에 끓여놓은 국이었습니다. 은주와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흥분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정희의 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자. 어머님이 너무 상처받으셨어.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정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은주는 다시 정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데워온 국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제가 국 데워왔어요. 안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됐다. 그만 가라. 은주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국 그릇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드신대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돈 얘기는? 은주는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돈 얘기 다시 꺼낼 순 없을 것 같아. 은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이제 그 얘기 못하죠. 정희는 방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마.
은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짐을 챙겼습니다. 태준도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짐을 싸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김치 국물이 튀는 장면, 엄마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5시쯤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태준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어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은주는 정희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다가가 문에 손을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가요. 정말 죄송해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준이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차 시동이 걸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엔 깊은 정적만 남았습니다. 윤정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마당의 붉은 얼룩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룩이 마치 마음속 상처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붉은 얼룩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래된 서류철 속 대표이사 윤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각종 계약서와 재무제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정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겠지. 정희는 서류철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아침 신문 일면 하단에 한 줄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사람들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한 여성 기업인 평생의 재산 전액 사회 환원. 그리고 그 옆엔 낯익은 얼굴 한 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정희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사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태중 부사장의 부인으로 알려진 윤정희 씨, 실제로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로 확인돼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정희가 30년 전 남편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고 실질적인 경영은 정희가 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여성 CEO는 흔하지 않았고 정희는 남편의 이름을 내세워 조용히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희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가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서 부사장은 이름만 올려놨대. 실권은 윤 여사였다더라. 조용히 산 이유가 남편 체면 때문이었대. 대단한 분이시네. 그렇게 숨기고 사셨다니. 회사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윤 여사님이 실제 대표였다고? 그러게. 나도 처음 알았어. 서 부사장님만 알고 있었는데. 대단하시네.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계셨다니. 이웃들도 놀랐습니다. 정희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남편 덕에 편하게 사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슈퍼 앞에서, 골목길에서 사람들은 정희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정희 씨가 실제로는 회사 사장이었대.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조용히 사시더니.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오래 숨기고 계시다니. 서울의 고층 아파트 거실. 은주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한 여성 기업인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서태중 부사장의 부인으로만 알려졌던 윤정혜 씨가 실제로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정희의 사진이 떴습니다. 은주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 씨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으나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남편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며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정희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김치 국물은 닦이면 되지만 말로 던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더군요.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치 국물.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김치 국물을 끼얹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이 딱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사장이었다고? 은주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태준도 멈춰섰습니다. 이게 무슨... 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사장이었다는 사실, 평생 숨기고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아빠 돈으로 살았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그런 말을 해버렸는데 태준이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은 은주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정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은주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도 뉴스를 봤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 한 명이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뉴스 봤어요? 그 윤정혜 씨가 은주 씨 어머님이시죠?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계시다니.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도 다 기부하신다면서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은주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료가 가고 나자 은주는 식판을 밀어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하고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자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은주야, 어머님께 전화해 봤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은주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되겠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주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엄마의 모습,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엄마의 모습,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은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생각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윤정희의 재산 기부 소식은 연일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목요일 점심에도 정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앞다퉈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성 기업인의 숨겨진 경영 비화, 조용한 리더의 진짜 얼굴,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도 정의의 사진이 떴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칭찬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진짜 리더다. 재산까지 기부하시다니 존경스럽다. 기자들은 앞다퉈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의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정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의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단 한 번 짧은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정의는 집 앞 마당에서 기자들을 맞았습니다. 기자 5명이 모였습니다. 정의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윤 여사님, 왜 이제야 진실을 밝히신 건가요? 정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벌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라면 도리를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돈으로 세운 건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지킨 건 오래갑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따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숨겨왔으니까요. 왜 숨기셨나요? 정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앞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니까요. 인터뷰는 1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정의는 딸의 이름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은주는 회사 휴게실에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엄마는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를 잊지 말라 진심으로 지킨 건 오래 간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리 진심.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엄마에게 도리를 다했는가, 진심을 보였는가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돈만 생각했고 자신의 급한 마음만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주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아파트 불빛이 텅 빈 유리잔에 비쳤습니다. 은주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매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은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예전에 두고 간 앞치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엄마가 은주네 집에 와서 김장을 도와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입었던 앞치마였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꺼내 펼쳤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자국은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은주는 그 자국을 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마당에서 엄마에게 김치 국물을 끼얹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닦아도 안 없어지네. 엄마 말이 맞았어.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후회도 죄책감도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 느껴본 진심의 무게였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퇴근했습니다. 태준은 거실로 들어와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태준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어머님께 사과하자. 은주는 태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면 돼. 변명하지 말고 진심으로.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얼굴로 다시 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주는 매일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여러 번 엄마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엄마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태준을 깨웠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집에 가요. 태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준비됐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안 되어도 가야 해요. 더 미룰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에게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원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의 길이었습니다. 은주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주는 운전하며 가끔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은주는 어릴 적 자주 다니던 길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엄마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은주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윤정이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환원식과 함께 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었고 기자들은 노트북과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이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천천히 단상 위에 섰습니다. 검은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화장은 연하게 했습니다. 정의가 단상에 서자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의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게 있다면 가진 걸 움켜쥐는 법보다 놓아주는 법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정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치 국물은 닦이면 되지만 그날 던진 말의 자국은 평생 남더군요. 회견장은 고요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정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부터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가 나한테 내린 천벌이에요. 천벌. 그 단어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복지시설에 기부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과 참석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정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뒤편 문가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은주는 회견장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한눈 맞춤에 수십 년의 감정이 오갔습니다. 정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윤 여사님, 따님께는 이 사실을 알리셨나요? 정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따님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제 결정이니까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기부하시면 따님께 남는 게 없지 않나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남겨주고 싶습니다. 도리와 진심 말입니다. 회견은 4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홀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은주는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은주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은주는 정희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손에 든 꽃다발을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희는 꽃다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천벌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거였네요. 정희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말 깨달았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김치도 사람 마음도 말이야.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은주는 정희를 꽉 안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은주는 정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닦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했어. 다만 내가 진짜 변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야.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엄마. 꼭 변할게요. 정희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집에 가서 국수나 먹자.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견장 밖에는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정희를 보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은주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 태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세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고 원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조수석에 앉아 조용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2시간 후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정희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김장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마당을 보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엄마 얼굴에 튀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수 끓일 테니까 좀 기다려. 은주는 부엌으로 따라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배추 좀 씻어줘. 은주는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배추를 헹구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정희는 국수를 삶았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고명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국수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수였습니다. 먹어. 은주는 국수를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 세 사람은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 오랜 냉기가 녹아내렸습니다. 몇 달 뒤 봄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3월 중순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윤정의 장학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문화센터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수여식장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밝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홀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단상 옆에서는 은주가 봉사자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시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배추를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다루었습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꼼꼼히 버무렸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김장이 귀찮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옆에서 함께 봉사하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손놀림이 좋으시네요. 자주 하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배우는 중이에요. 어머니께 배우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잘하시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은주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주는 배추를 항아리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런 일을 해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멀리 서 있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치 국물은 닦였어요. 하지만 마음의 자국은 평생 기억할게요. 옆에 있던 태준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태준은 은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은주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윤정의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희는 한 명 한 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정희에게 깊게 인사했고 정희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수여식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기자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익을수록 맛이 깊어지잖아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읽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죠.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은주는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조금씩 익어가는 것 같아요. 엄마 덕분에요. 멀리 윤정이가 미소를 지으며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햇살 속 두 사람의 눈빛이 조용히 마주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은주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수여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은주는 김치 담그는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덮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도왔습니다. 수고했어, 은주야. 은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보람 있었어요.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고생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배웠어요. 정희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오늘 내가 도와줘서.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도울게요. 김장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할게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읽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김치도 사람 마음도 말이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김치가 천천히 익듯이 자신도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익어가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문화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려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벚꽃잎 하나를 손으로 받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예쁘다.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도 벚꽃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봄이 왔구나. 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국수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은 차에 타고 근처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국수집이었지만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잔치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나왔습니다. 정희가 먼저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맛있네. 은주도 국수를 먹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국수가 더 맛있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집에서 해줄게.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주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은주는 요즘 회사 일 얘기를 했고 정희는 재단 일 얘기를 했습니다. 태주는 운전하며 가끔 맞장구를 쳤습니다.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정희의 집 마당에는 김장 항아리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김치도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잘 익은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 정말 잘 익었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서서 김치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항아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고 붉은 김치 항아리들이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벚꽃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 오후였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숫자 1, 아니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